전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절기 미끼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끼는 마지막의 것이다, 또는 미끼는 그냥 주면 돼 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하절기의 경우는 어떤 종류의 미끼를 사용하시건 고기들은 무조건 잘 먹습니다. 근데 상대성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낚시하시는 분의 많이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기능과 성능이 우수한 떡밥이 일반적인 떡밥의 사용법보다 앞설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물고기는 미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시적 판단으로 모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원시적 판단의 제1은 기능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제2는 성능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고기는 소리를 듣는다, 또는 어떤 고기는 눈이 좋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학술적인 접근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물고기의 시각과 청각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단지 청각이라는 기능이 진동이라는 쪽으로 사람은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이 음파로 느낄 수 있는 진동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시각이라는 것은 사실상 물속은 상당히 탁합니다. 시계가 잠수부가 들어가면 30cm도 안 보인다 합니다. 물론 수심에 따라 차이가 있고 수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적인 수질에서, 막다고 생각하는 수질에서도 수영장이나 풀장 같이 특수하게 관리되지 않은 이상 물속에 들어가면 앞이 탁하다 합니다. 즉 시계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잠수부들은 무엇으로 하겠어요? 물론 후라시를 비춰서, 빛이 없기 때문도 있지만 후라시를 비춰서 이렇게 전방을 볼 수도 있지만, 물고기들은 과연 전방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인지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고기를 빨리 만날 수 있고 멋지게 만날 수 있는 관건입니다. 이 관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바로 우리 낚시인들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비와 다양한 채비와 다양한 미끼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기를 현혹시키기도 하고 유인하기도 하고, 또는 밥 있는 곳까지 끌고 들어오는 집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낚시의 절차 중에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기는 뭐를 먹는다. 과연 퀘션 마크가 무엇일까요? 물음표가 무엇일까요? 이미 다 아시죠? 고기는 뭐를 먹는다.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기가 엄청나게 영리하고 예리하고 민감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는 놀라고 나면 전방에 무엇이 있건 관계없습니다. 모든 게 마비가 됩니다. 염소를 잡을 때, 양을 잡을 때 뒷다리를 쳐서 잡아뜨리면 버둥거린다 합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순간 마비가 된답니다. 고기가 어떤 충격적인 요소를 만나게 되면 마비가 됩니다. 거의. 거기에 몰입하고 그것만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낚싯바늘에 걸려 나오는 것이겠죠. 자, 그런 것을 오늘 조금 더 깊이, 그동안 제가 미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미끼를 전문적으로 미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풀이에서 만들고 있는 다양한 떡밥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빠진 것들도 대여섯 가지는 됩니다. 그런데 그 떡밥은 올림낚시 쪽도 사용이 되지만 이 주로 중충이나 다른 곳에 쓰이는 떡밥들은 일단 배제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떡밥의 종류를 다 나열해 봤습니다. 제 강좌 글 중에 낚시미끼론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낚시미끼론의 가장 기본은 물고기는 뭐를 먹는다인데 뭐를 먹는 게 어떤 형태의 두 가지의 요소들로 형성된 걸 먹습니다. 바로 기능과 성능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기능이라 하면 기계적 구조에 의해서 풀림성이라든지 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잠분감 이런 것들을 기능의 요소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 자체, 고기가 먹어야 하는 대상물 자체의 성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능의 요소는 사실은 그 성분에 의해서 다 좌우가 됩니다. 입도가 큰 어분이다. 그러면은 기능적인 요소로는 확산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고기가 먹기 좋은 흡입했을 때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먼지를 빠는 것보다 덩어리를 빠는 게 고기로서는 되게 쉽습니다. 아주 지극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게 바로 기능이고요. 자, 접근을 했는데 고기가 유인이 됐어요. 뭔가 있다. 이상하다. 전방 방위각 몇 도 각도로 이동하고 방향타를 돌려서 꼬리를 흔들어서 전진하고 지느러미를 움직여서 앞으로 전진해서 기어코 찾아냅니다. 그때 찾아내는 데는 필요한 것들은 음파의 요소도 있고 또는 흘러나온 맛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 목적되는 대상물을 찾고 그들이 먹이를 먹을 때는 전적으로 맛의 성능을 검증합니다. 맛의 성능이라는 것은 우리 입에서 느낄 수 있는 단짠, 신선 그런 오미 등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은 과연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양식고기는 양식되어진 고기들 무조건 어분입니다. 그럼 물고기가 노직고기들은 자연산의 고기들은 어떤가? 자연산의 고기들도 단백질의 맛은 다 압니다. 접근해서 주둥이로 툭 치면 미래 다른 고기들은 수염들이 있는 고기는 수염의 끝에 미래가 달려있죠. 붕어는 주둥이 앞에 3개의 미래의 구멍이 있다. 맛을 보는 구멍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미래를 통해서 맛있는데 맛있겠는데 맛있는데 먹어보자 하고 혹 빨아들일 때 모든 거를 파악해냅니다. 크다. 딱딱하다. 맛있다. 맛없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원시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프면 아픈 것이고 쓰면 쓴 것이고 달면 단 것이고 비리면 비린 것입니다. 단백질의 맛은 대부분이 비린 맛이죠. 고단백질을 물고기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략적으로 물고기가 먹는 순서는 유인돼서 뭔가 확인하러 와서 입으로 빨아보고 입으로 느껴서 먹어도 되겠다 판단할 때 바로 액션 큐 바늘을 흡입할 수 있는 강한 입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수중 카메라에 찍힌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너무 그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경우일 뿐이지 모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자연적인 조건은 다 다르기 때문에 먹이를 먹는 각도, 먹이를 흡입하는 흡입 강도 이런 게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상되는 물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고기들도 입을 크게 벌리기도 하고 작게 벌리기도 하고 입을 쭈삣하기도 하고 머리로 툭 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먹이를 탐색합니다. 우리는 봐야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낚시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쳐다볼 수 있도록 그리고 상상해낼 수 있도록 요놈 봐라 입질 시작했네 맛있게 먹어라 이러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낚시가 진짜 낚시입니다. 그래서 낚시는 혼자서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즐기기 위해서 대화하면서 하는 거는 자기만의 낚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저 레저형 즐기는 낚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물멍할 수 있는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멍 때리기의 원조는 스님들의 점을 찍어놓고 쳐다보는 좌선의 원조가 될 수 있겠지만 현대인들이 멍 때리기의 최고의 것은 물멍입니다. 물멍이요. 물을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요 빨려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좌선한 거 또는 요즘 사찰에서도 멍 때리기 또는 어느 단체들이 주최하는 멍 때리기 대회 1시간씩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낚시에서는요 1시간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낚시만큼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없습니다. 자,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쳐다보면서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낚시를 할 때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런 멋진 즐거운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낚시 진짜 멋있습니다. 어쩌면 멍 때리기에 최상급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조일 수도 있겠죠. 물멍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물멍에 빠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미끼를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비에 대한 것을 말을 했지만 찌와 채비는 도구입니다. 도구. 근데 미끼는 도구가 아니고요. 제가 용의 눈동자와 같다. 마지막에 용의 그림을 활용 점정한다고 해서 용의 눈동자를 그리는 것과 같다. 미끼를 터득하시면 낚시 다 배우시는 겁니다. 답은 나왔죠? 고기는 뭐를 먹는다? 이렇게 답이 나왔죠. 벌써 답은 말씀드리고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떡밥을 개에서 떡밥의 확산이 어떻게 되는가 실제적으로 확산되는 모습도 보고 그 확산되는 모습에 의해서 고기들은 어떻게 올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답도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그 답이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물멍 때리기 위해서는 고기들과 같이 어울리셔야 됩니다. 고기에게 밥을 주면 고기들은 친구처럼 여러분 곁으로 옵니다. 제가 오늘 미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참 제가 미끼를 만들었던 벌써 한 27년, 8년 된 것 같습니다. 28년? 더 넘었으면 넘었지 계산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때가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만들었던 떡밥이 이거죠. 상어들을 미치게 만들었던 에코 스페셜입니다.
나온 지 3개월 만에 전국에서 에코스페셜, 노란 봉투의 에코스페셜, 대단한 파장을 일으켰던 상품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시대의 고기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일도 없겠지만 그 시대의 고기도 이걸 잘 먹고 지금 고기도 이걸 더 잘 먹습니다. 늘 미끼를 생각하면서 야, 이 미끼라는 게 참 신기하다. 고기들의 입맛을 돋구는 미끼, 그것만 만들 수 있다면 진짜로 확실하게 신속하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미끼만 만들 수 있다면 와, 이건 진짜 영원 불멸의 상품이 되겠구나. 영원 불멸의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써서 확신이 생기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이 에코스페셜 28살도 넘었고 이제 30살 가까이 돼갈 겁니다. 이 낚시터, 화도 낚시터에서 아는 실험을 통해서 태어난 놈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청어 어분을, 냉동 청어 어분을 통째로 냉동을 시켜서 분해해서 그걸 건조시킨 어분을 들어갔다 해서 상당히 신선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엄청 독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코스페셜을 할 때는 꼭 고무장갑을 끼워야 한다고 얘기까지도 합니다. 손톱 밑에 들어가면 그 어분 냄새가 꽤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질의 상품들이 다 있지만 제가 그 당시 만들었던 이 상품은 진짜 향어들은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머리를 흔들고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 먹이였습니다. 물론 단순히 맛만 갖고 됐겠습니까? 기능적인 요소도 같이 있습니다. 자, 이 에코스페셜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은 뭐 꽤 많은 열 몇 가지 정도가 아마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직접 간섭하지 않으니까 몇 가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벌써 이것만 해도 11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길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요쪽에 2개는 집어형의 보리라고 흔히 얘기하는 집어형의 제품입니다. 보리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회사들 많이 있고 대강 볶아서 만든 것도 있고 어느 회사는 쪄서 만들었다고 찜복을 하고 또 하고. 근데 뭐 별거 아닙니다. 이 보리는 옛날 초창기에 변산보리라는 게 나왔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했습니다. 전분의 함량을 그대로, 밀가루가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볶아서 구수한 냄새 나게 해서 팔던 변산보리라는 제품이 원조입니다. 충남 변산의 변산보리라는 데가 원조인데 그 보리가 이렇게까지 뿌리 내릴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전분의 함량이 높으면 녹조가 생기는 문제가 항상 대두됐기 때문에 지금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 제품들은 많이 쓰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어제로서는 탁월한 요소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확산성, 저가면서 확산성이 탁월합니다. 그동안은 깻묵이 그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깻묵이 죽으면서 이게 나오면서 깻묵은 이제 옛날 상품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깻묵을 들어간 모 회사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능성으로 그런 것들이 이걸 따라오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겁습니다. 이거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확산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그냥 보리라고 쓰는 건 보통 단순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부풀이에서는 여기에 동물성 단백질은 번데기를 국내의 번데기 분말은 100% 분말을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게 번데기 보리입니다.
부풀이해서 거기에 번데기를 직접 2등급 번데기를 수입을 해서 분말, 분쇄해서 정선해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원가는 좀 비싸지만 번데기가 원가가 좀 비쌉니다. 비싸지만 보리와 번데기의 조합, 그러니까 식물성 탄수화물 그리고 표피의 셀룰로이드 성분, 가볍죠, 물 안 먹죠, 확산성 좋죠, 편편하죠. 확산성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물성 단백질인 육분이라고 흔히 얘기했죠. 번데기 분말이 같이 가미돼서 단품으로도 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상품입니다. 단 많이 쓰시지 마십시오. 많이 쓰면은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확산, 지나친 확산에 의해서 이동, 자리의 이동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것이 확산제로 대표적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적인 요소 중에 미끼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미끼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글루텐이라는 계열의 떡밥이 없으면은 이 세 가지의 글루텐의 계열이 떡밥이 없었다면 이 글루텐의 계열의 떡밥이 없었다면 아마 낚시는 답보적인 상태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다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미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순수한 미끼의 기능보다 다른 물질을 붙잡고 버팅길 수 있는, 바늘 근처에서 버팅길 수 있는 글루텐이 그물망으로 어분 또는 기타의 맛있는 물질들을 물고 부풀어서 바늘 근처에서 대기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거. 뭐 오래가 1시간, 2시간은 아닙니다만 적당한 시간, 10분 이상까지도 어분 함량을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10분 이상까지도 기다릴 수 있는 미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잔분감입니다. 그래서 글루텐 계열의 떡밥은 선첨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후첨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거 조금 이따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루텐은 단순 용도로 단품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성분이 글루텐이지만 약 30%에서 40% 사이에 글루텐들이 들어가 있지만 다 틀립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포테이토의 함량, 감자 프레이크가 작은 입자화 시켜서 분쇄를 해서 작은 입자화 시켜서 그 프레이크 자체가 포테이토 칩식으로, 과자인 포테이토 칩식으로 공기구멍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습니다. 그리고 편형이라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일부 편형인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입자형으로 편편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을 먹으면 팽창해서 기가 막힌 물속에 연막 차장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하늘하늘거리고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약간 옆으로 빠져나가서 고기들이 먹을 수 있도록 유인할 수도 있고 아주 기능적인 요소도 훌륭한 미끼입니다. 기능적으로도 좋고 성능적으로도 훌륭합니다. 아주 순한 떡밥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분 계열입니다. 강한 떡밥입니다. 이 강한 떡밥은요, 특성이 색깔이 진합니다. 물론 일부 칼라링이 된 것들도 있죠. 핑크 계열, 그러니까 붉은 적색 계열의 색깔로 나는 것들이 있죠, 최근에. 그거는 이제 새우라는 것이, 새우가 약간 붉은기가 있기 때문에 말리면은 붉어집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면 붉어지죠. 갑각류 종류가 들어가 있는 새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형상하기 위해서 새우 어분을 약간 붉은색 계열로 표시돼서 나옵니다. 봉투도 그렇게 나와 있죠. 슬림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새우로. 이 부풀이의 경우는 이거 새우 어분을 크릴 새우 어분이 들어갑니다. 어유와 어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뿌리 깊은 전통 있는 떡밥, 불멸의 떡밥 에코 스페셜입니다. 에이스 떡밥입니다. 이 떡밥은 생선 가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생선 가루가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느냐,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단백질의 함량이, 생선 가루 속에는 단백질의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단백질의 함량을 다른 전분 또는 다른 소재들과 조합을 하면 떡밥 사료가 나옵니다. 그 사료의 성분의 배합비에 따라서 단백질의 함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주로 이 계열의 떡밥은 원양 오븐 계열이기 때문에 갈색이 납니다. 시중에 있는 상당수의 부분들에 갈색 처리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일부의 오븐 중에 거무튀튀한 것들도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 오징어 오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징어 똥, 먹물이 들어갔다 해서 뭐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거기에는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떡밥들은요, 사료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특별히 관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시의 검사에서 인의 함량이 사료관리법에 표기된 양보다 많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제품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인의 함량은 오징어 부산물이 들어가 있는 것들처럼 인의 함량이 높은 건 없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인의 함량이 가장 높은 거는 뱀장어를 키울 때 쓰는 사료관리법상 뱀장어를 키울 때 쓰는 사료입니다. 그 사료는 거의 거무튀튀하죠. 색깔이 검은갈색이에요. 검은갈색 정도로 해서 냄새도 아주 구역질 날 정도로 독합니다. 점성도 엄청나게 셉니다. 떡을 만들어서 뱀장어한테 집어넣어주죠. 근데 이 인의 함량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인의 함량을 더 첨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의 함량은 맛을 나타냅니다. 맛을 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물에 있어서도 질소, 인산, 가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인이라는 것은 맛을 달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과 가리가 맛을 좋게 해주죠. 단맛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 동물에서 인은 인위적으로 뼈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인을 뱀장어에게 높은 인의 양을 먹이면, 치어 사료를 먹이면 뱀장어가 어렸을 때 척추의 팽창이 커진답니다. 길어진답니다. 그래서 뱀장어를 늘씬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품으로 어분 종류 2종이 나왔죠. 그 중에 이제 어분 중에서도 독한 어분들이 있죠. 독한 어분은 단백질의 함량을 말합니다. 그게 파워펠렛이죠. 낚시미끼 중에서 가장 강한 미끼입니다. 집어제로도 쓰고요, 미끼로도 씁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중에 일부를 보면 알파경과 파워펠렛의 조합을 쓰는 법이 있어요. 간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알파경 1에 파워펠렛 2를 섞어줘요. 그것은 먼저 알파경을 갰을 때는 파워펠렛을 후첨을 해주고요, 파워펠렛을 먼저 물을 넣었을 때는 알파경을 후첨해줍니다. 그러면 집어 기능과 미끼 기능을 교차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후자의 알파경을 후첨하는 경우는 집어 기능을 강화시키는 경우이고, 전자의 알파경에다가 파워펠렛을 강화시키면은, 후첨을 시키면은 그거는 미끼 성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안 써도 잘 잡히죠. 괜찮습니다. 많은 양을 써야 꼭 잘 잡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있고, 나중에 또 상황에 따라서 쓰는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입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미끼형으로 쓸 때, 글루텐 같은 미끼형에 쓸 때,
요건 집어용으로 쓸 때, 그리고 이제 미끼로 겸해서 사용할 때 이걸 후첨 방식으로 이걸 넣으시고, 요거는 알파경과 같이 선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든 후첨하셔도 되고 선첨하셔도 되는데, 알파경과 조합하실 때 미끼로만 사용할 때 작은 입자를 쓰시면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분이 단독적으로 어분만의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온 게 뉴에이스라고. 이거요? 20년 넘었습니다. 요즘 혼합어분 많이 나오죠. 어분 글루텐이니 뭐니 해서 많이 나오죠. 그거 원조입니다. 이게 원조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이걸 만들었을 때 낚시점주들이 안 팔아요. 이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5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최소 5가지. 조금 들어가는 거 말고 하여튼 다량으로 들어가야 함량을 맞춰주는 거 중에 5가지가 들어갑니다. 요즘은 이제 보리가, 그 당시에는 보리가 없었지만은 보리가 나와서 보리도 들어갑니다만, 보리, 그 다음에 글루텐, 딸기 글루텐 종류가 들어갑니다. 글루텐, 보리, 이게 덕용이죠. 대형 1kg짜리입니다. 이거 하나면요 꽤 오래 쓰세요. 요거 조합, 그 다음에 에코스페셜 에이스, 요게 추정이고 나머지 일부의 부분은 여러가지 프레이크 자체에서 생산하는 프레이크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생략하고요. 이 속에는 새우가 안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미끼에 단품으로 쓰는 것이 귀찮다, 잘 모르겠다, 생각이 안 난다, 어쩌다 하는 낚시를 그걸 다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럴 때 이거 하나 덜렁 쓰는 겁니다. 5가지의 품목이 조합이 됐기 때문에 2대1 아주 단순합니다. 2컵에 물 1컵, 그리고 휘 저어놓고 3분에서 하저기는 3분이면 다 완성이 됩니다. 동절기는 한 5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촉촉하게 쓸 경우는 손물을 조금 쳐서 쓰시면 되고, 그냥 쓰시고자 하면 손으로 압축 조정을 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어분, 그 복합 어분, 즉 어분과 다른 글루텐 종류가 들어가 있는 미끼형, 집어제형 미끼, 대한민국 최초의 혼합 어분형 떡밥입니다. 자, 그 뒤에 새우라는 색깔, 비슷한 색깔이죠. 이거랑 색깔이 비슷하죠. 같은 계열입니다. 이 새우 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분을 중심으로, 이것은 이 어분이 중심이 됐지만 이것은 이 어분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에코 스페셜 2인 새우 어분, 크리새우 어분을 주성분을 해서 비슷한 조합의 형태지만은 이건 딸기 글루텐 형태가 들어갔지만 이것은 바닐라 글루텐의 형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글루텐 강도를 높였고 성분을 좀 더 높였고 잡음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속 성분들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거 아주 탁월한 효능이죠.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낚시 하시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2가지만 있으면 모든 낚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낚시 가능합니다. 떡밥 회사나 낚시용품을 파는 입장에서는 다 팔아먹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지금 소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간편하게 쓰시는 떡밥입니다. 여기서의 물의 조합과 여러 가지 또 다른 것의 약간의 조합만 이루어지면은 부드럽게도 만들 수 있고, 아주 오래 붙어 있는 찌긴 떡밥도 만들 수 있고, 또는 집어제로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더 깊이 들어가는 단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낚시에서 감초가 있습니다. 이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감 오리지널, 오감 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오감이라는 이 글씨는 세종대왕채입니다. 세종대왕채. 제가 남양주에 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분이 공모를 했더니 이 오감이라는 글씨체를, 세종대왕채를 서예학원을 운영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요. 이 글씨체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이 오감이라는 떡밥을 만들 때 아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충 당시의 미끼, 중충의 척은, 척이라는 상품은 일제의 척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여러 회사들이 만드는 척자 들어가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중충 낚시의 기본 상품입니다. 입자 큰 오리지널 제품도 사용들 하시지만 이게 손쉽게 사용하는 입자가 작은 겁니다. 중립 정도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모든 글루텐을 만들 때 다 들어가고요. 혼합 떡밥 만들 때, 이런 혼합 제품을 만들 때 다 기본 베이스로 다 들어갑니다. 약방의 감초로 들어가는 이유는 물성 때문입니다. 팽창의 효과에 물성이 있습니다. 밀어내는 힘, 부풀어 오르는 힘이 있고 다른 종류들과 다르게 가볍습니다. 그런 것이 이 오감척입니다. 그래서 이거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중층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바닥 낚시 분들도 내림오는 분들 엄청 많이 쓰시죠. 대립을 쓰시는 분들은 난이도가 좀 높은 거를 잘 구사하시는 분들은 대립을 쓰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어분에다 이것만 집어넣어도요. 어분의 풀림성이 바뀝니다. 떡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분 하나로 이것만 적당량을 몇 프로테지만 넣어서 후첨을 해도 되고요. 넣어서 해주면은 밥이 금방 그렇게 부드러운 떡밥으로 바뀝니다. 결국은 기능적인 요소를 향상시켜주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맛은 닝닝합니다. 그냥 감자, 포테이토, 흔히 얘기하는 포테이토입니다. 포테이토 칩에는 소금 맛도 들어가고 시즈닝도 들어가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오리지널 포테이토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 영화 촬영 시, 세트 영화 촬영 시 눈을 상징할 수 있는 소품이 없는데 이 감자 프레이크를 적당히 부수고 나면요 그 입자가 떨어지는 게 하늘 그리고 떨어져서 자세히 보세요. 영화 같은 거 보시다 이렇게 보면 눈이 부피가 없고 편편하게 하늘거리고 하얗게 떨어진다. 그런 거 인조눈이죠. 인조눈은 뭐겠습니까? 쏴서 만드는 눈도 있겠지만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 감자 브레이크를 식용으로 들어오는 감자 브레이크를 뿌리는 겁니다. 재밌죠? 저는 이거 식용 대용으로도 씁니다. 팽창률이 좋아서요. 종이컵 3분의 1만 담아서 물 한 컵을 채우죠. 3분의 2 컵을 채우면 꽉 찹니다. 닝닝한 맛이기 때문에 맛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필요하시다면 라면 스프 약간 넣어서 만들어서 야외에서 식사 대용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비상용으로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시면은 상황이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영양 보충하시는데 진짜 왔답니다. 깨끗하고 뭐 바로 식용으로 들어온 제품을 낚시용품으로 소분해서 가공하고 소분해서 담은 거기 때문에 먹어도 비상식량으로는 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그거 갖고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그거 먹고 네가 먹으라 그래서 설사했어. 나 책임 못 집니다. 저는 그렇게 먹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설탕을 약간 넣어도 되고요. 음료수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또는 뭐 여러 가지 알로에 주스, 뭐 여러 가지 주스들 그걸 넣고 이걸 넣고 그 음료수를 따라 넣죠. 진짜 맛있습니다. 숟갈로 퍽퍽 먹어도 되고 물이 많아지면 그냥 쭈르륵 마셔도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